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이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학 입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 춤추적 입시되고 수능도 수시도 뭐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나 봤을 때는 매우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이 입시를 단연간 한 19년, 20년 정도 한 제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그 증거가 다 있을 겁니다. 제 유튜브가 사실은 이 제가 교육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증거적인 역할도 하는데 보시면 제가 누누이 3년 전, 4년 전부터 수능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해외국제학교의 어떤 그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을 드리면서 IB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능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논술학원을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논술의 로직과 제가 누누이 수능 언어의 로직과 국어의 로직과 논술의 로직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생계부와 프로젝트의 로직이 다르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로직이고 그 다음에 논술이고 그 다음에 수능 언어고 가장 하위 개념이 내신이다. 국어. 저는 이제 국어 강사로 시작했고 제가 문학 예술 박사 제가 과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학부 그다음에 석사과정 다 문창과 저는 글을 쓰는 작가고 그래서 얼마나 이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한지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결국 앞으로의 수시와 앞으로의 수능은 오지선다 사지선다에서 찍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려면 내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던져야죠.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 권윤 아카데미에 오는 학생들 제가 맡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류를 생계부 대체 서식을 같이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전공에 맞게 하고 개발시켜서 대학에 보내는 학생들을 제 제자가 처음 저한테 왔을 때 저는 뭘부터 가르치냐 질문하는 능력부터 가르칩니다. 질문을 해야 내가 이 학과 이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나만의 의미가 생기고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도 뭐 컨설턴트라는 분들은 이야기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올해 글을 쓰고 올해 이 문예 창작을 전공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아이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의미 안에서 아이의 동기와 아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씨앗이 거기서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그러면 질문을 던졌다.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답을 찾는 과정이 프로젝트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이유가 생기고 그것이 의대면 의대, 그것이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그것이 외교학과면 외교학과 많아요. 철학과면 철학과, 문화 콘텐츠학과면 문화 콘텐츠학과, 소프트웨어 전공이면 소프트웨어 전공. 제가 진짜 항상 준비가 안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제가 알아보느냐 누구누구는 우리 학생은 앞으로 어떤 전공을 어떤 의미에서 뭘 하고 싶어 물어보면 매우 여기서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도 생각을 많이 해본 학생들은 저는 선생님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분야를 갖고 제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생각도 없이 그냥 어떻든 그냥 그 되고 싶은 욕심, 목표는 있어도 생각을 많이 안 해본 학생들은 그냥 의대 가고 싶어요.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대치동에서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대치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비대치동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면 굉장히 수시가 많이 발달된 것 같죠? 아니요. 대치동은 수시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컨설팅한다는 어떤 그런 명목화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분들은 대치동을 수능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직도 국어, 언어, 아직도 내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컨설팅을 한다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많이 대치동만 우리가 많이 컨설팅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대치동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저는 그 20년 동안 노력을 했고 꽤 많고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죠.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질문하는 힘을 던진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목표가 생겼어. 동기가. 그러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있는 학생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말로는 뭘 할 거야 그러는데 맨날 다른 거 하고 맨날 핸드폰 하고 맨날 자요. 이 학생들은 목표가 정말 없는 거죠. 그럼 정말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꿈이 생기고 하겠다는 학생들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특목고든 자사고든 검정고시든 해외고든 국제학교든 아니면 내가 일반고든 이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것에 대한 꿈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근본 취지고 평가 항목입니다. 발전해 갈 거고 그것이 뭐 엄청 고차원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들이 객관화가 돼서 보여줄 거라고요. 이거를 정성평가라고 하고 이것을 입학사관관들과 그 분야의 교수들이 이 과정을 갖고 그 학생을 평가해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 돼 있는 학생이 아니라 단 내 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고 답을 찾아서 거기서 만나는 프로젝트들을 본인의 시선과 관점을 본인의 것을 갖고 그 프로젝트들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의 시선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 저 번연 아카데미는 그걸 가리켜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저하고 이제 몇 번 프로젝트를 같이 하다 보면 찾고 거기서 자기의 시선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생기부 대체 서식에 들어가고 증빙이 되고 해서 그 서류를 갖고 1차 서류가 100이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서류가 합격이 되고 2차는 면접이죠. 특히 의대 MMI 면접 6개의 방을 돌면서 보는 고차원적인 면접입니다. 절대로 화학 문제, 물리 문제만 나지 않아요. 우리가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저하고 준비하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성장했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그러면 그 힘을 갖고 또 가서 2차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건현교육의 학생부 종합전형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제 이런 능력들이 중요하게 됐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과거에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그러면 다른 우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분이 말한 것 갖고 또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공유를 시작하고요. 자, 보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고교 내신 평가서 선택형 문항을 없애라 이렇게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분이 이렇게 썼는데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해법이 좀 보입니다. 2028년도 대학 입시 방안도 1년의 교육 정책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방향 선회가 느껴진다. 고교 학점제에 따라 내신에서 진로 선택과 진로가 강조되면 뭐라고요? 선택과 진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기부를 만들던 생기부 대처서식을 성장시켜 가던 제가 말했죠. 한국 입시는 미국 입시와 가장 큰 다른 게 뭐다? 진로에 맞게 진로에 대한 진로 역량을 옛날에 말했던 전공적합성이라는 것을 진로에 맞게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진로가 강조되면서 이렇게 그 평가에서 절대 성취 평가가 전면화되고 지금 내신이 절대 평가만 가진 않고 바뀐 내신에서 2028학년도 내신 바뀐 거에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죠. 2학년 때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절대 평가로. 그 다음에 1학년 때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일반 선택. 그거는 상대 평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의 학부 과정처럼 절대 평가, 상대 평가 같이 섞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 등급의 민감도 역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추어지면서 교육과정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 덧붙여서 기왕이면 몇 가지 변화와 함께 수반되었으면 하는데 예컨대 수능의 기능과 내신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법도 자체에 공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과정은 고1 과정을 기초공통 그리고 2, 3과정은 선택과 진로 중심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 기왕이면 수능을 고1까지의 공통과정 성취를 측정하는 수학능력 자각고사로 규정하고 그 시험 시기도 고1 과정이 끝난 직후부터 응시하니까 좀 바뀌는 거죠. 수능으로 모든 것이 많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수능을 갖고 많은 교육회사들이 영위를 취하고 있죠. 수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일부뿐만이 아니고 지각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수능에서 배우는 그 능력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다 느끼고 계실 건데 이것이 왜 그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시기상의 어떤 준비 이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를 계속 잡고 있는 이 기득권의 어떤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능을 통해서 거대하게 커진 교육회사
굉장히 거대하게 배를 불린 교육회사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벌써 이 수능 25년, 26년 거의 30년이 되잖아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에서도 우리 아이 하나하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에서 우리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 방법대로 대학을 가는 수시라는 전형. 이 전형은 절대로 여러 명을 놓고 가르칠 수가 없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수능은 아이들의 일렬로 줄 세우는 전형이거든요. 어떤 카테고리에 가두고 내가 거기에 능력이 있고 재미가 있고 소질이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시간 요이 땅에서 이걸 풀어라. 그런데 그 푸는 능력도 사실 그렇게 고차원적인 능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만 익히고 물론 이제 공부머리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뭐 수능에 더 맞은 아이도 있고 수능에 맞지 않고 다른 거에 더 창의적으로 맞는 아이도 있잖아요. 우리는 수능을 절대 창의적인 공부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 재고 몰아넣어서 딱 우리가 평탄화시켜서 점수로 자르는 이게 지금 저도 사실 수능 세대거든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이제 자식뻘 되는 우리 제자들 우리 아이들까지 편하지 않았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 세계, 우리 세상, 우리 이 시기에 살면서 도움이 되는 건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도움이 수능이라는 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교육이라는 건 교육회사에 배불리는 걸 위해서 우리 아이를 영리적으로 하나에 딱 묶어서 그렇게 꼬챙이에 깨는 게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권현 선생이 말하는 교육은 뭐냐? 한 명 한 명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 아이의 색깔에 맞는 걸 찾아서 그 아이가 평생 살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줘야 이것이 진정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의 교육은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교육이니까 그렇게 교육회사, 대형 거대 교육회사들처럼 한 명의 꽁챙이를 꽈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때로는 같은 입장이 돼서 그 학생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고민에 우리가 답을 찾은 프로젝트를 같이 해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아이들이 혼자서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제가 여러 부류의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그나마 조금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이비 교육을 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비 교육을 한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이제 눈이 굉장히 높아요. 이 아이비 교육과 국제학교 우리 학생들 눈이 굉장히 왜냐하면 많은 걸 듣고 생각하고 레포트 쓰고 에세이 쓰고 많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저하고 수업하면 굉장히 수업이 재밌고 그동안 자기가 배우지 않았던 수업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이 수업도 다르구나. 근데 이제 그 아이비를 여태까지 점수를 잘 맞고 열심히 한 학생들도 이 한국의 생계부 대체서식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연관을 시키고 이거를 접근을 시키려면 조금 시간이 들어요. 이렇게 하물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쌓여있지 않은 학생들은 얼마나 시간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대학 갈 마음이 있고 정말로 준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생계부 대체서식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학 갈 생각이 있다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것도 아이가 낯설고 그거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어느 학과에 어느 과를 어떤 의미로 가겠다는 게 딱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정말로 준비를 시키셔서 대학을 보낼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은 이번 겨울에 준비를 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능이 그냥 고1 때 볼 수 있는 작업교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1 때까지 공통과정 성취도를 측정하는 수학력 작업교사로 규정하고 그 시험 시기도 고1이 끝난 직후부터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것이 이제 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한편 고2, 고3 과정은 수능의 얽매인 암기와 문제풀이 중심에서 뭐 하자고요? 이제 타입해라. 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똑같아요. 이 교수님 말씀이. 자기 표현력과 논리력, 그리고 창의력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자기 표현력과 논리력과 창의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태제대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을 표방한 대학인데 거기서도 그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서울대학교 총장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장 이 강의 수업 시간을 이 강의실을 나가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가 오늘 지금 배운 이곳에서 이 강의실에서 배운
그 지식이 오늘 하루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인지 없는 지식인지로 그 수업의 질은 결정난다고 해요.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용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다 실용적이라는 것이 뭐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인문학 속에서도 실용적인 걸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각하는 능력,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뭔가 맞부딪혔을 때 지금 상황이 다변화되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것보다 더 다변하고 더 빠릅니다. 그러니 이 빠르게 우리가 뭐 챗 GPT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시기에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서 내 걸로 만들 것인가. 자기 시선이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자기 표현력과 논리력과 창의력이라고 이 교수님은 이 컬럼에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이거를 기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어야 앞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신의 절대 방식 서술로 완전히 바뀌어야 하며 서술 쓰는 거죠. 쓰면서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고2 이후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들의 선택형 문항을 소위 객관식 혹은 선대한 문항 사용을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도 현재 2028년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시안에서 서술 논술형 평가만으로 내신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이 선택 여부를 개별 교사들에게 맡겨놓은 경우 학벌 개입과 비용을 변동. 그러니까 아이비 교육이 잘 된 거는 어떤 딱 기관에서 서술형에 대한 답을 제출했을 때 A라는 선생님이 혼자만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B라는 선생님이 또 돌려서 봐서 채점을 하고 C라는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적어도 2~3명의 교사가 채점한 결과를 갖고 또 본사에 보내요.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럼 거기서도 또 한 번 채점을 하고. 결국은 이 채점이 공정해야지 우리가 다 수긍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이 공정하다고 하는 그 어떤 허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채점 방식이 공정하다. 그러니까 오지선다에서 정확하게 찍어서 정확하게 하나 선택해서 그것이 결과로 도출되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그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더 야만적인 방식이고 이렇게 객관식보다는 생각을 풀어내는 어떤 서술형의 어떤 부분을 여러 명의 교사가 정확하게 어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 라이센스가 있는 교사가 또는 학위가 있는 교사가 그걸 채점하면서 공통적인 걸 걸러내는 거죠. 그게 어떤 방식이냐? 대학교에서의 문예창작이나 영화과나 예체능 실기할 때 교수들이 하나의 어떤 그 사주에만 있는 교수가 한 명만 한 분이 뽑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것을 공부한 교수님, 니얼리즘을 공부한 작가, 하이퍼니얼리즘을 쓰는 작가, 또 전위예술을 하는 작가, 영화를 치면은 상업영화를 하는 감독, 독립영화를 하는 감독, 뭐 그런 또 독립영화를 쓰는 작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예술가들이 그 씨앗들을 보고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다 다른 것 같죠? 아니요. 삶이 비슷하듯이 예술도 비슷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어떤 것도 그 원하는 답들을 얼마나 잘 분석해서 추론해서 자기의 정보를 갖고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다 다른 걸 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안에 핵심이 들어가 있냐 없냐는 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선생이 하나의 답지만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예술가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뽑듯이 그 입시를 통해서 실기를 통해서 뽑듯이 사실은 그 아이비 과정이 사실은 그런 거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걸 뽑는 그 교사의 그 어떤 그 뽑는 선택자의 어떤 전문성이 중요한 거죠. 그걸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해보고 한 사람의 어떤 전문성.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대입이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형 문항은 채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지만 논리적 표현과 사고력, 구조와 창의력 등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구술고사나 에세이 시험처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이해도를 자기 주도적으로 풀어낼 방법을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는 훈련에 개입할 소지가 늘어난다. 훈련이 개입하가 기술이죠. 학교에서 선택형 문항을 금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몇 가지 사고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수업과 평가 방식이 달라지겠죠. 우선 가장 학교의 변화는 이런 식의 어떤 논술하고는 달라요. 논술로 지금의 제시문의 어떤 그 출제자가 내는 그 방법,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논술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질문하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할 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그 능력. 그것이 생각의 힘이거든요.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쌤들과 하는 그런 프로젝트형 수업이 될 거예요. 교실은. 우리 공교육은 그렇게 앞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재미가 있겠죠. 평가 방식이 달라지고 서로가 경쟁을 해서 내가 노트 필기한 거 하나 안 보여줄 거야. 내가 나만 이기려면 남을 깔고 뭉개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협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A인데 또 친구가 잘하는 건 B면 당연 만나서 그 협업이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시너지가 나오고 더 창의적인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은 삶의 자세를 배웁니다. 여태까지는 수능이라는 그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어떤 경쟁 때문에 타인을 배척하야겠지만 이제는 내가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같이 협동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해야 결과가 더 잘 나오는가를 깨닫고 나의 중요성도 알지만 타인의 중요성도 인정하면서 서로 갖고 있는 다른 달란트를 서로 소통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겠죠. 거기서 배워지는 수업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체와 방식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수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과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식들은, 우리 제자들은 공부를 그런 교육부를 해서 타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점이 필요하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교수님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고 연결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지식과 사회의 플랫폼이 요청된다. 이 정보, 단순 암기 정보 지식들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챗 GPT 시대이기 때문에 넘쳐나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내가 내 관점을 갖고 내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그걸 내가 융합할 수 있냐. 이 능력이 중요한 거겠죠. 유권대 학생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소위 객관식 문학을 통해 길들여진 학생과는 다른 종류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말하자면 답이 정해진 문제에 익숙한 고2 이전에 교육과 달리 답을 스스로 구성하고 능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둘째, 과연 많은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채점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겠지만 내가 볼 때 기울이다. 고교 학생들 과목들은 대부분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서술형 문제에 대한 채점은 외국 여러 나라의 어떤 시험 방식이죠. 그게 아이비 교육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될까? 뭐든지 1인이 독식하면 안 되고 교과 선생 혼자만 채점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서술형이 되면 그 근간은 들어가 있대 표현은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그거를 다양한 시선에서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게 아이비 교육의 그래서 아이비 교육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도 지자체에서 아이비 교육을 들여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중입니다. 제주도 표성고등학교 공교육을 중심으로 거기서 하는 아이비 교육은 국제학교의 아이비 교육이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형 아이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성고등학교부터 이렇게 공교육에서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인천, 경기도, 충청도, 세종시 할 거 없이 그 대구, 경상도 할 거 없이 굉장히 지금 이 아이비 교육이 사실 공교육에서 지금 흡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럴 경우 내신 성적을 표현하는 방식도 5등급 등의 단순 비교 등급이 아닌보다 다양한 능력치 표현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내신 능력치의 다양화는 대학 입학 사정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학들은 수능이 주는 능력치와 고2 이후의 구성적 자기 표현 위주의 학습이라고 이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자기 표현 위주의 학습이 주는 능력치 간의 적성 비율을 따져가면서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전형 표현을 개발하는 게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라고? 대학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고. 왜?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넷째, 대학들은 내신 등급에서의 중화된 변별 민감도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모집 단위를 대단히 하야하고 학과별 모집보다는 무전공 혹은 계열별 모집 모두 괜찮습니다. 처음에 들어가 놓고 거기서부터 전공을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일 것 같아요. 대단히 선발 방식이 주를 이루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융합교육을 지향하는 현재 교육 방향성에 잘 부합한다. 다섯째, 계열별 입학 혹은 자유전공이 대세가 되면 그 학생들의 전공권 분야는 대학 2학년 이후 전공 진입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전공에 대한 새로운 탐색과 진짜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 원하는 전공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편입 등을 통해 다른 대학을 이동하는 대학 간 이동도 형성화될 수 있다. 여섯째, 이런 마당에 교육부 역할은 대학 간 수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평등한 기제를 발동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 간 질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과잉 경쟁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나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고교 내신 평가에서 선택형 문항을 없애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힘, 그다음에 창의력, 자기 표현력, 논리력 요걸 갖고 마치 그 한국형 IB의 어떤 부분에서 생각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 객관화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자격을 정확하게 갖춘 교사들이 한 명만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평가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비단 서울대학교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육자들 또 앞으로 정말 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미래 삶에 정말 가치를 갖고 그냥 쭈르륵 아이들을 끼워서 자기 배만 불리는 교육회사, 입시학원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갖고 우리 아이가 앞으로 정말 의미 있게 평생 행복하게 내 어떤 전공과 지식을 갖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남과 경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교육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결국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암기가 아니라 자기 표현력과 논리력 그리고 창의력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 겨울에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표현력과 논리력 그리고 창의력인데 그것이 단순히 논술학원에 가서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꿈이 있다면 진로와 관련돼서 생계부를 성장시키던 검정고시 일과학생 생계부 대체서식을 성장시키던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우리가 정확한 방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겨울에 정말 의미 있게 여러분들 목표가 있다면 잘 선택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말 후회 없는 우리가 학창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도움되는 정보 말씀들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